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고 예상치보다 상회하며 전년 대비 3% 상승하였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며칠 전 제롬 파월이 의회 증언에서 대놓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움직임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한 값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낮춘 셈입니다.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고 트럼프는 관세 전쟁 중이니 위험자산의 수요는 떨어질 수 있겠고 안전자산의 수요가 급등하면서 금값은 더욱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잘해야 올해 9월에 금리 인하가 한번 진행될 수 있겠고, 물가지수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미국 경제의 튼튼함이 증명될 경우 역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비트코인의 저점은 얼마가 될까요? 금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비트코인 저점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지지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청문회 직전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에게 바로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롬 파월은 트럼프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지금은 금리를 낮출 때가 아니라며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롬 파월은 당장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한 것을 콕 집으며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웃돌고 있으며 물가지수의 추가 상승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롬 파월은 물가지수와 고용지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앞으로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잘라내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한다면 고용지표가 약하게 나올 수 있겠고, 약해진 고용지표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더욱 공격적으로 푸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중앙은행과 경기를 부양하려는 트럼프 간의 갈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팔로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비트코인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은 94,000에서 98,000달러 부근에서 가격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승 랠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다소 기대해 보셔도 좋은 위치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할 뿐이지 중장기적인 불장 랠리는 아직 시기상조라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고 이미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안전자산인 골드로 회피하고 있는데, 당장 갑자기 불장 랠리가 찾아오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느끼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점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불장 랠리는 하반기에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년 만에 185%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지금 많이 조정 나온 것 같이 보여도 불과 마이너스 17% 정도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승 추세 중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제가 기다리는 조정 국면은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재차 진행될 상승 랠리에 탑승하기 위한 기다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계단식 상승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점이 훗날 지지 레벨로 전환되어 저점을 형성해주는 것이죠. 지난 파형에서 고점이 49,000달러이었는데 조정 국면에서 정확히 48,900달러를 찍고 현재 10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세가 나와준 것입니다. 따라서 추세가 변곡되지 않는다면 올해의 저점은 직전의 고점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직전의 고점은 74,000달러 부근이니 오차 범위까지 고려한다면 75,000에서 8만 달러 부근이 올해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매수 포지션을 고려하기보다 사냥감을 노리듯 해당 중요 타점에서 매수대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당장 오늘, 내일 하락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저점 구간이라 보고 있기에 해당 값까지 하락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뭐 시장 움직임이 하루 만에 저점 딱 찍어주고 다음날 고점 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만 세력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인간의 공포심리와 탐욕심리를 이용하여 저점 매수를 못하도록 혼란을 유도하고 고점 매도를 못하도록 시장을 뒤흔드는 것이죠. 여기서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스테이킹 기능을 제외한 반쪽짜리 현물 ETF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노드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스테이킹이 수반되는데
스테이킹 기능을 제외시키고 있으니 이더리움 ETF의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된 이더리움 ETF 상품이 등장한다면 그간 부진했던 이더리움이 승천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을 끌고 오겠죠.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되냐 안 되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늦어도 올해 안에 추진될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2의 상승 랠리를 차분히 기다리시면 되겠으며 결국 매매의 실패는 조급함에서 연결되는 것이니 여유를 갖고 시장에 임해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